들을 재심을 해서 최대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찾는지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다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를 3번 합격하였고 고려대 경영, 성균관대 법대, 한양대 법대를 모두 논술 합격했으며 지난 10년간 연세대 논술 누적 합격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수능 이후 논술 대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다들 많이 피곤해합니다. 드디어 힘든 일이 끝났다. 이제 축 처지고 공부하기도 싫고 도서관 가기도 싫고 독서실 가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보고 나신 후에 그 날 하루는 이제 쉬셔야 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 끝나고 난 후에 바로 다시 이제 논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지원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수능 끝나고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있는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시험을 기출문제를 보실 거예요. 기출문제 정시를 보시는데, 만약에 수능 이전에 미리 논술 공부했던 친구들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들이 좋아요. 뭐냐면은 굳이 일부러 다시 새로 막 기출을 본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괜히 좌절감 느낄 수도 있고, 사실 글이 잘 안 들어와요. 원래 수능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글이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했던 문제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서 복기하고, 그때 이 문제가 뭐였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글을 써야겠다,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능 끝나고 논술 시작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출문제를 봐야겠죠. 볼 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최근 3개년 기출은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3개년 기출을 보실 땐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하루 만에 다 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제시문 자체 분석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내가 제시문을 보고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기초를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개요라도 잡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발문이 뭐가 나오고 내가 이 명령사항일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 예를 들면 발문에서 비교와 비판을 묻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일 때는 내가 전체 분량이 600자짜리 논술이다 라고 했을 때 한 300자는 이제 비교에 제시하고 비판은 300자에 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글자 수에 따라서 분량 배분도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답안 작성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요만 잡아서 이 명령사항은 글자 몇 자를 쓰고 이 명령사항 몇 자를 써야겠다라고 이제 나누는 것이 좋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요약, 비교, 비판, 사례, 견해, 방안 등등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설명, 분석, 평가, 논술, 기타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볼 때는 이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약, 비교, 비판, 사례, 견해, 방안, 이 유형 순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약, 비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적 사고를 잘 찾아서 개요 잡을 때부터 그걸 중심으로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알겠죠? 그리고 비판과 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비판과 견해에 활용할 수 있는 논거들, 쟁점들을 재심을 해서 최대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찾는지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다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이제 끝난 그 주에 그 시험 말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논술 시험이 다 몰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전략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여러분들 5일 동안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5일 중에서 3일이나 이틀 반 정도는 토, 일 시험 중에서 일요일에 있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먼저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있는 시험 학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막판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있는 대학들을 먼저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2개의 시험 볼 수도 있죠. 그런 친구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2개에 대한 기출을 다 봐야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요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가장 최근 기출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이 불과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학교 기출만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논술에 공부할 수 있는 순 공부 시간이 그래도 13시간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13시간 알겠죠? 아마 힘들 건데 13시간을 확보해 여러분들 적어도 기출문제 풀어보고 풀이, 복기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볼 수 있어요.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서 13시간 목표로 잡고 한번 그렇게 하셔야지 월화수목금에서 하루에 4개씩 기출을 봐서 정말 최대한 20개 정도 기출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제 계획은 잘 세우지만 막상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목표는
이제 수능 끝나고 그 5일 동안 진짜 내가 5일의 전사가 되자. 내가 5일 동안 죽기 살기로 해서 내가 한번 합격해보자.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보면 느끼는 게 수능 끝나고 이제 그 멘탈 있죠, 그쵸? 수능 끝나고 얼마나 멘탈을 잘 잡냐에 따라서 논술 합격률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능만 끝나면 나 인생 끝이다, 해방이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논술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수험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논술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논술이 끝나는 그날 이제 영화도 보시고 연극도 보러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하셔야 알겠죠? 하지만 논술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논술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컨트롤, 이 멘탈 컨트롤을 잘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난 그 5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루에 이제 13시간 수능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하루 4개씩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독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험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지금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반드시 잡으시고 꼭 논술 준비 제대로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